이제 목동러셀에서 이제 수강하는 학생 중 한 명이고요. 제가 오늘 이제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랑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1년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또 축하할 게 우리 학생, 주연 학생이 이제 수시로 해서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덕원여자고등학교 오주연이고 이번 25학년도 수능 국어 만점을 맞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 평가에서는 국어 97점을 맞았고 9월에서는 98점을 맞았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국어 만점을 맞게 되었습니다. 와. 자, 일단 뭐 궁금한 거는 아마 이걸 보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게 사실 수능이 막 어려웠다, 쉬웠다 막 그런 게 많았었잖아. 전반적으로 사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문학이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좀 까다롭다고 느껴졌던 것 같고 그 현대시 있는 그 갈래복합 거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그게 나오기도 했고 그 시랑 수필이랑 거기서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중해서 정리하면서 풀었을 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엄매도 저희 6월이 엄매가 좀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수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수능 때 안 떨렸어요? 수능 때 수능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진짜 엄청 떨렸는데 막상 수능장에 들어가면 일단 수능장이 굉장히 따뜻하게 난방을 해줄 텐데 거기 들어가면은 좀 긴장이 그래도 좀 풀렸던 것 같아요. 저는 딱 자리에 앉으니까. 그래? 네. 나는 완전 반대였는데. 나는 진짜, 우리 때는 남자들만 있어서 그런가? 안 틀어줬거든. 그래서 안 틀어줘가지고 진짜 추웠어. 그래서 막 1교시 끝나고 애들 머리 위에서 김 나고 막 그랬단 말이야. 그 열 때문에. 근데 그때 나는 안 떨고 그냥 뭐 되겠지 하고서 갔다가 막상 이제 처음 고3 때 딱 받고서 손이 진짜 막 이렇게 떨렸거든.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수능장에서 안 떨렸지만 뭐 모의고사 때 우리가 현장 모의고사 때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떨리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압박감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. 일단 확실히 기본적으로 환경이 다르고 제가 제 바로 옆에 또 감독관 선생님이 앉아 계신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시험 시작하기 전에는 낯설고 신경이 쓰이는데 또 막상 딱 시험지를 보고 시험을 풀게 되니까 그게 시험 치는 도중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거슬리지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에 모의고사 풀 때도 너무 그 학교 시계 보지 말고 본인 그 손목시계 가져와서 보는 연습하고 뭐 자기 책상이나 옆자리 친구 이런 거 보지 말고 딱 시험지만 보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또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좀 당황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옆에 막 뭐 이제 팍 떨고 막 기침하고 그런 애들은 없었나 보네. 네. 다행이다.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거든. 진짜. 네. 일단은 뭐 수능에 대해서 좀 더 파헤치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윈터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.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주한 학생은 수시파예요. 네. 그러니까 수시파인데도 정시도 이제 같이 뭐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이라서 내신이랑 그 병행 그리고 내신 끝나고 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거 위주들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할 테니 아마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겨울방학 때부터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수능 국어를 준비하잖아. 그럼 그때는 공부를 이제 작년 우리 한번 보자. 그럼 어떻게 시작을 했어?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그 문제집을 사가지고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풀지는 않았고 아예 지문을 보고 지문 주제랑 구조 같은 거 분석을 하고 그걸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지문에서 뭐 대조라든지 예시가 나온다든지 뭔가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이게 답으로 연결이 잘 되는구나. 다음 정답 선지에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게 살짝 감이 잡히게 되는데 이걸 스스로 겨울방학 때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?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인강도 하나를 들었었는데 그냥 사실 무슨 인강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인강에서 뭐 선생님이 뭐 읽는 방법이라던가 뭐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그걸 듣고 인강을 듣는 시간보다 그걸 자기가 그대로 전혀 다른 지문에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겨울방학 올라가면 고3들은
이제 문제가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막 이제 평가원 문제, 교육청 문제, 엄청 사설 문제도 많은데, 주현이 너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평가원이랑 막 뭐 기출이라고 할게. 기출이랑 막 교육청도 있고, 막 사설도 있고, 리트도 있고, 막 다양하게 있잖아. 근데 많이 푸는 게 중요할까? 아니면 뭐 다양하게 푸는 게 중요할까? 뭐 너만이 어떤 그런 게 있었어? 그 기준이? 일단 겨울방학 때는 사실 사설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았던 것 같고, 뭐 고3이 돼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한다 할 때는 그때는 뭐 사설이나 리트 같은 거는 어려운 지문도 많으니까 그런 거 다양하게 풀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대신 자기가 기출 풀면서 쌓았던 습관을 거기 그대로 뭔가 적용을 시켜본다라는 그치. 생각으로. 그러니까 또 하나 더 하면 또 이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겨울방학 때. 저는 겨울방학 때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지는 않았고, 그런 기출 문제집 같은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뭐 한 달 계획이라고 해서 문제집에서 나눠준 그런 분량이 있는데, 저는 거기에 맞춰서 풀었고 그 이상으로 문제를 훨씬 많이 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애들한테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도 이제 큐 막 이러면서 문제 많이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, 그게 진짜 많이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습관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. 너가 생각하기에 이게 또 애들이 또 이런 질문들이 있어. 겨울방학 때 이제 인강이랑 형강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. 그러면 인강과 형강 중에서 너가 이제 뭐 추천하는 것들이나 뭐 그런 어떤 장단점 한번 좀. 일단 사실 그 내용이 막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아닌데, 인강은 제일 좋은 게 시간 관리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건 것 같고, 한 1시간으로도 끝낼 수 있고, 뭐 배속해서 듣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자기가 시간 조절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고, 사실 형광 제일 장점은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특히 아직 좀 개념이 안 잡혔고 해설지를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, 이러면은 현강을 들으면서 선생님께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. 그러니까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뭐 형강 강사라서 뭐 그런 것보다, 그러니까 인강 들으면 좋아요. 좋은데 이게 또 여기서 얘기했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였잖아요. 근데 이제 인강은 우리 그 학생들이 그 시간 관리를 이제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다가 그걸 실패해요. 막 애들이 막 그래. 나 선생님 하루에 저 2개씩 계속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에 딱 끝낼 거예요 라고 하는데, 막상 어느 하루 나 오늘 놀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밀리게 되면 그러면 못 듣게 되거든요. 근데 현장 강의는 어떻게든 내가 가가지고 이제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막 의무적으로 들어서 이제 괜찮은데, 그거는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. 그럼 겨울방학 때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, 그럼 자 이제 학교를 갔어. 근데 넌 이제 또 내신을 또 같이 준비하잖아. 일단 내신 준비 기간을 한 달이라고 잡으면 사실 그때는 진짜 내신만 했고, 내신 끝나고 나서 아니면 내신 시작하기 전에 그냥 수행평가 보고 하면서 그러는 시간에 이제 수능 공부를 했는데, 사실 그때 새로 뭐 다른 인강을 듣거나 막 새로 막 공부법을 뭐 시작을 하고 그러긴 힘든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겨울방학 때 아까 말했듯이 어느 정도 습관을 잡아놓고 그 습관대로 뭐 기출 문제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런 인강 뭐 월간지나 그런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거대로 적용하면서 문제 푸는 정도? 그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. 내신할 때는 그냥 그 한 달 동안 완전 내신에만 그냥 쏟아부은 거지. 네.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수능 엄청 하고. 그리고 그러면 나도 내가 대치동에서 막 수업하면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랑 이제 수능이랑 이제 병행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하다가 이제 수능을 또 하고, 또 하필 또 그 6월 달이 그거잖아. 6월 끝나자마자 또 곧바로 기말 아니야? 그치? 그럼 이제 6월 평가원 또 이제 뭐 준비를 또 막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준비 못한 상태에서 6월을 보고,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말 또 이제 넘어가니까 그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거든. 저도 그때 6월 때는 진짜 6월은 준비도 많이 못했고 오답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,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정시가 아니고 수시라 그러면은 6월 점수를 막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니면 그치. 내신에 좀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.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 게 여름방학 때부터잖아, 수능 국어를. 네. 그치?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질문들이 많을 거야.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너한테 좀 맡길게. 너가 어떻게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
2학기 때 그리고 수능 때까지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좀 얘기해줘. 엄매랑 또 같이 다. 일단 그때부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화작이랑 엄매 무엇을 추천할래요? 사실 저는 화작을 못해서 엄매를 선택한 케이스라 네.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하면 지문을 먼저 읽었어? 문제를 먼저 읽었어?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 먼저 읽고 뭐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선지 보면서 대충 인물 이름 한번 읽어주고 그러고 나서 들어갔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문제를 먼저 읽진 않았는데 이게 제 습관이라서 그냥 시작하기 전에